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회차 풀bet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풀bet이고요.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좌측의 풀bet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풀로 베팅을 한 것이고요.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우측에 있는 독식픽을 종합한 하나의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의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간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이제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 사이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력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올렸던 초안픽이나 이제 최종픽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는 풀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96,000원 쪽으로 좀 주로 갔었는데 이번 회차는 조금 지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기들이 좀 있어서 72,000원 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리아리 대 사스올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은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 배당에서의 확률은 약간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 쪽을 방향을 좀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대 전적에서의 특이사항은 두 팀이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칼리아리는 지금 6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과 이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원정에서 최근에 3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경기력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물론 연패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솔로가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칼리아리 상대로 또 연패를 이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솔로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솔로의 이제 칼리아리의 이제 무패 투픽이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경기에 폴더 쓰기에는 좀 투표율이 좀 아깝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두 팀이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칼리아리의 단통 패로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칼리아리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크로토네 대 제노아의 경기고요. 크로토네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라는 특이사항이 있고 홈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누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더 강한 그런 제누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제누아가 지금 크로톤의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 제 생각 역시 제누아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누아가 일단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일단은 제누아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토네가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3승 1무 5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누아가 이 경기를 좀 쉽게 잡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경기력을 봤을 때 크로토네가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제누아가 공간이 없을 때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뭐 이 경기는 뭐 데이터 이런 거 필요 없이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이변이라면 무승부인데 지금 도르트문트가 2연패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또 연패를 할 것 같진 않고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꺾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으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3승 5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 부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를 프랑크푸르트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갔었고, 이 경기는 뭐 그렇게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없지만, 헤르타 베를린이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좀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이 공간이 있을 때는 또 괜찮은 모습들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오면 저는 그러한 공간들을 헤르타 베를린이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무승부 쪽을 보고 있고요. 일단 안전하게 가신다면 승무 투픽이면 저는 안전할 것 같은데 폴더에 좀 여유가 없어서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4승 4무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원정에서는 홈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을 일단은 뭐 국내에선 승과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는데 이 경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종 픽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픽들에서 일단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로 개인적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더 마무리가 좋고 조금 더 수비적으로 좋은 팀을 꼽자면 저는 우니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니온 베를린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지만 이 경기를 투픽으로 우니온 베를린의 승무를 가기에는 글라드바흐의 승의 확률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제 생각은 이제 우니온 사이드지만 그래도 안전한 거는 이제 그냥 차라리 지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경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샬케의 경기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승 2무 4패로 홈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샬케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0승 2무 6패를 하고 있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 경기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패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지만 저는 샬케를 좀 믿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브레멘에 이런 부상자들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샬케가 원중에서 보여주는 이런 경기력과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한다면 경기력만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브레멘 상대로 이기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전적에서 좋은 모습이 있고 배당에서 이런 정배당을 좀 받았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본다면 저는 브레멘의 사이드가 나오는 결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브레멘의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네,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10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부상자에서는 디발라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있지만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전적 4승 4무 1패 홈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방향 자체는 승패가 더 좋아 보이는 게 두 팀의 맞대결에서 좀 무승부가 없고 삼프도리아 팀 자체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승패 투픽이면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 그냥 마음 편하게 지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통이라면 삼프도리아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픽이라면 그래도 안전하게 삼프도리아의 무패 쪽 유벤투스 사이드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무승부가 좀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 경기 좀 고민이 돼서 저는 조금 지우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부상자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률 자체는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으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너무나도 강한 모습, 7승 1무 1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 상대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 투픽 방향이면 조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승부까지 받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라이프치히가 레버쿠젠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라이프치히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레버쿠젠의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이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경기력 대입했을 때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베네벤토의 경기고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6연승을 할 정도로 홈에서 7승 1무 1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벤토 역시 원정에서는 4승 1무 4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경기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으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의 지금 공격력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베네벤토가 공격에서는 좋은 모습들이 있지만 제공권에 있어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과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침투 선수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최근에 루카쿠와 라우타로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주중 컵 경기에서도 승리를 했던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조금 불리할지라도 베네벤토 정도는 홈에서 경기라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스페치아 대 우디네세의 경기고요. 스페치아는 홈에서 1승 3무 5패로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투표율이 무승부가 정배당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지만, 이 경기를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여서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통으로 갔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스페치아의 무패 투픽으로 우디네세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9경기째 승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페치아 상대로 정배당을 받았고, 스페치아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과 은졸라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우디네세가 어쨌든 간에 공격력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스페치아의 이런 불안한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무와 패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패가 낫지 않을까, 스페치아의 패, 우디네세의 승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페치아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라치오의 경기고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 10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치오 역시 4연승을 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좀 많이 되지만, 일단은 아탈란타 사이드면 개인적으로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라치오가 분명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라치오의 임모빌레에 대한 이런 득점이 너무나도 좀 이 몰빵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의존도가 굉장히 임모빌리한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 자원들에게 좀 골고루 좀 득점 분포가 좀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라치오와 비교했을 때 공격에서의 활약은 충분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에서 괜찮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라치오 상대로 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아탈란타의 단통 승으로 가기에는 라치오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좀 가질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켈른 대 아르미니의 경기고요. 켈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0승 3무 6패로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르미니 역시 원정에서 1승 2무 5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도 좀 무승부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미니가 켈른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켈른의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들, 켈른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그리고 크로스 외에는 좀 기대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경기력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켈른이 지금 홈에서 승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도 그렇고 지금 켈른 쪽으로 좀 정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율 쪽으로도 켈른 쪽이 조금 어느 정도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두 팀의 모습을 본다면 차라리 무승부보다는 승을 가져가는 게 켈른을 한번 그래도 홈에서의 첫 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켈른의 승으로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볼프스부르크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5승 3무를 하고 있고요. 패배가 없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정에서 3승 2무 3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안전하게 가신다면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원정에서 좋지 않은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패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의 승무 투픽이면 안전해 보이지만 분명히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패배가 미네에게밖에 없을 정도로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는 볼프스부르크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볼프스부르크에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경기를 그냥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상대 전적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도 볼프스부르크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은 볼프스부르크의 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AS 로마 대 베로나의 경기고요. 로마는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7승 3무를 하고 있고요.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승 4무 2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경기인데 어쨌든 간에 AS 로마가 패배가 없고 최종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갔었지만 최종픽에서 말씀드린 대로 풀베드에서는 에이스 로마 승까지 좀 받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좋아 보이고 단통이라면 저는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헬라스 베로나가 어쨌든 압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에이스 로마 상대로 어느 정도 압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코 그리고 은키타리안 이런 주축 자원들이 빠진 에이스 로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주전 키퍼인 미란테 키퍼나 페드로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헬라스 베로나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에이스 로마의 이런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베로나의 수비를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압박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좀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최소한 패배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에이스 로마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칼리아리의 패로 가져가 봤고요. 2번 경기는 크로토네의 무패로 제노아가 이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한 게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봤고요. 3번은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동일합니다. 4번은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무승부 동일하고요. 5번은 우니언 베를린의 단통 승. 저는 이변이라면 승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니언 베를린의 승으로 가져가 봤고요. 6번은 브레멘의 단통 승리. 7번은 삼프도리아의 무패,
8번은 라이프치히의 단통 승리, 9번은 인터밀란의 단통 승으로 동일하고요. 10번 역시 스페치의 단통 패로 동일합니다. 11번은 승과 무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그래도 라치오의 최근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가보고요. 12번은 켈른의 승무로 사실 이런 투표율에는 이 투픽을 쓰는 게 맞진 않는데 그래도 독식픽이기도 하고 좀 켈른의 무승부까지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들어서 켈른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벌프스부르크의 승으로 동일하고요. 14번은 로마의 승과 무승부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승무패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